자, what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hat은요,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영어에서 여기 나온 개념 이외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개념이라고 보시고, 여기 나온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what입니다. 일반적으로 what은요,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what 자체를 우리말 해석에 것 또는 무엇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턱대고 것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와 관련 지어서 읽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읽는지는 당연히 아래 예문을 통해서 철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what 하면 또 이런 개념을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The thing which가 what이다 라고 배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what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the thing이 이제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ich 하면 이 친구가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하나로 줄인 말이 what이고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what이라고 하면 뭐 what 할 때 그 의문사의 what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what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것이고 어떤 맥락에서 무엇인가요? 물론 그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할 때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그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무엇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나오지만 것과 무엇의 해석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여기 보세요. 명확한 구분은 무의미하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나온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 별표 하나 쳐볼까요? 자, 지금까지 쌤이요. 것 또는 무엇이라고 what을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at 뒤에 명사 두 개,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바로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설명을 하자면 what이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what이 마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동사 앞에 있죠?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what 명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느 어떤이라고 what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what이 이끄는 이 절은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라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씩 예문을 보면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네요. 그쵸? was가 동사니까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grasp이라는 동사, 타동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이 비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를 보어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나온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시 말해서 명사 자리에 나온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at he suggested 하면 그녀가 제안했던 what
것은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안했던 것은 during the meeting 하면 during은 뭐뭐 동안에 란 뜻이죠. 그래서 회의 동안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우리말로 예쁘게 붙여주면 회의 동안 그녀가 제안했던 것은 was a brilliant solution. 자, 훌륭한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was는 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o the problem 하면 문제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안했던 것은 회의 중에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주어 자리에 나온 경우 what이 것, 주어니까 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그녀가 제안했는지는 회의 동안에 조금 어색합니다. 그쵸? 이럴 경우엔 그냥 what을 것은이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what을 해석할 때는 것을 붙여서 해석해주고 그게 좀 어색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붙여주면 되는데 웬만하면 것을 붙여주는 거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I couldn't fully gras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fully는 부사니까 괄호 쳐주고 fully는 완전히 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grasp 이 단어를 아마 좀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이 단어는요 understand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couldn't니까 이해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무엇을 이해할 수 없었냐면 what he was trying to explain. 자,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가 try to 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것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에 문제가 전혀 없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한번 넣어볼까요? 무엇을 그가 설명하려고 했던 지를 무엇을 그가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조금 어색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무엇을도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것을 또는 무엇을 넣어서 해석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뭐 무엇을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명확한 구분은 무의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About quantum mechanics에서 양자역학에 대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quantum mechanics라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모의고사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과학 지문에 등장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나온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자, missing document예요. 잃어버린 문서, 분실된 문서는 자, 주어가 여기까지가 되고요. is what the entire team has been searching for. 자, 여기 전치사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what은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것 비동사가 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 그 안에 명사절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보세요. entire team 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데 전체 팀이 has been searching for 이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제예요. has been은 현재 완료고요. 비동사 더하기 ing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완료형 진행형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as는 지금까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현재 완료의 has는. 그래서 가지고 있다. 뒤에 있는 PP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뭐 지금까지 정도로 읽어줘도 됩니다. 지금까지 BING 찾아 헤매는 중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search for가 있어요. search for. 그쵸? 이 search for는요. 이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써볼까요? 빼서 search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를 찾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봤거든요. 뭘 봤는데? 하면 이제 search 뒤에
명사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서치 뒤에 명사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search for를 하면 단순히 이 명사의 위치 정도를 찾는 게 되고요. search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명사가 이어지면 이 search는 탐색하다. 다시 말해서 샅샅이 찾다. 샅샅이 찾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큐먼트가 목적어로 온다고 치면 search for document 하면은 그 다큐먼트, 그 문서의 위치를 찾는 정도가 되고요. search 다음에 다큐먼트를 바로 써주면 그 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뭐 그냥 간단한 영어적 상식이었고요. 자, 그래서 has been searching for 지금까지 찾아 헤매는 중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ov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over는 동안에 뒤에 이제 시간 표현과 붙어버리면 over가 동안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ast week 하면 지난주 동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for도 전치사 같고 over도 전치사 같잖아요. 그럼 전치사 두 개가 붙은 것 같은 그런 모양. 하지만 for는 search와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over 앞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 건데, 아까 전에 쌤이 여기 보시면 요거 이것에 대한 예문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문을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예요. What color you like? 네, 이런 형태의 명사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떤 색을 네가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색을 네가 좋아하는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색을 네가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보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비동사 뒤니까 어떤 색을 네가 좋아하는지 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형태가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